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다음 주 설을 앞두고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나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인은행들과 단체, 기업들이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의 설맞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수백 명의 한인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이지만 새벽 1시에 줄을 선 한인들도 있습니다. 한인 어르신들이 설 행사에 일찍부터 줄을 선 이유는 함께하는 자리가 좋아서입니다. 나이가 들고 그러면 외롭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모르는 사람들 같이 만나가지고 친구를 만들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운 날씨에 긴 줄을 선 한인들을 위해 20여 명의 봉사자들은 정성이 담긴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한인들은 따뜻한 국물에 몸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사이 밖에서는 500여 명의 한인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 중입니다. 가방에는 쌀과 음료, 과자 등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담겼습니다. LA 한인의 설 잔치에는 한인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 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한면영에서 직원들과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 나와갖고 행복하고 그다음 떡국도 같이 드시고 가니까 진짜 보기가 좋아요. 설 행사에는 음식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도 제공됐습니다. 2020년 한인들이 꼭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센서스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얘기해줘가지고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LA 한인회는 한인들을 직접 돕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식료품을 배부하는 푸드뱅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력 설을 앞두고 한인 기업들과 후원사들의 협조로 매년 설 행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과 같이 교감하고 또 저희 한인 사회가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한테 효도를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본보기도 보여드리고 또 저희 한인회에서 또 이렇게 어르신들과 항상 함께한다는 그런 뜻을. 설맞이 행사에 참여한 한인들은 작은 선물도 좋지만 함께하고 싶어서입니다. LA 한인회 설맞이 행사는 찾아온 사람들과 봉사자 모두가 서로 감사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는 3월 3일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올해 선거는 선거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예비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 것에 이어 오늘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유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유수 기자, 이제 예비선거가 6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올해는 투표 방식, 투표 장소,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소 그리고 운영 방식에도 좀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네. 윤 앵커님도 기존에 투표 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편 투표도 해봤고, 지난 선거에서는 이제 지정 투표소로 가서 한 주택단지의 커뮤니티 센터 내에 투표소가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학교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동안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기존에 투표를 하던 장소에서 투표가 진행되지 않고 투표만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장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센터에서 아니면은 학교에서 투표소가 설치되는 방식이 아니고 아예 지정 투표소가 설치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LA 카운티의 경우 처음으로 보딩 센터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요. 네. LA 카운티 거주민일 경우 집 주소, 그러니까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아무 보딩 센터를 방문해도 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출근길에 투표를 하지 않고 직장에 오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어 근처의 보딩 센터를 가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정말 편리해지겠네요, 투표가. 투표 시간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보통 기존에 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도까지 운영이 됐는데 네. 전문적인 센터에 운영이 되면서 이 투표 시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 기존에는 단 하루만 투표가 진행됐다면 보딩 센터의 운영으로 최장 11일까지 투표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네. 3월 3일이 투표일이니까 2월 22일 정도면 투표가 가능한 보딩 센터가 LA 카운티 각 지역에 들어서고 이 사실이 유권자들한테 공지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표 시스템도 또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전자투표 시스템
시스템의 도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부터는 그 기표소에서 마킹을 하던 예전 방식이 아닌 네. 전자 시스템으로 컴퓨터를 클릭하는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네. 뭐 예전에는 그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렇게 손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가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잖아요. 네.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 지역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킹이 아닌 내가 클릭을 하러 가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또 마킹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A 카운티하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하고 투표 방식이 좀 미세하게 다르죠? 네, 오렌지 카운티 경우 아직까지 보팅 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더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편 시스템을 좀 확대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이거든요. 네, 어떤 방식이죠? 네, 오렌지 카운티는 기존에 우편 투표 등록을 안 해본 사람, 그러니까 투표에 참가할 의사가 없었거나 우편이 아닌 직접 투표를 선호하는 유권자 모두에게 우편 투표 양식을 발송을 합니다. 네. 또 기존과 달리 사비로 우표를 사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편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우편 투표를 발송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또 유념할 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죠. 근데 그 유권자 등록을 하다 보면 그 자기의 정당을 표기하는 난이 있잖아요. 네. 그 이번 선거부터는 자기가 표시한 정당의 후보들만 투표 용지나 온라인 스크린에 떠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내가 공화당이라고 선택한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들의 이름이 투표 용지나 화면에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네. 뭐 민주당 후보의 이름이 아예 없어지는다 해서 내가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름만 나왔나 뭐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텐데 뭐 놀라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표 용지는 정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불필요한 후보들의 표기는 최소화하고 내가 원하는 후보만 뭐 기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표소 내에서 정당을 초월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도입됐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또 올해 선거부터는 유권자 등록이 당일 가능해지는데요. 오늘 투표하고 싶으면 오늘 등록하고 투표까지 할 수 있는 그 원스톱 시스템인 거죠. 예, 이제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네요. 네, 별로 그런 분들은 좀 안 계시겠지만 뭐 당일날 정당에 대해서 마음이 바뀐다. 그래서 다시 정당을 선택하면서 유권자 등록을 현장에서 하고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그렇게 되는 간단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차 좀 편리해지고 그다음에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네요.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못 한다. 아니면은 뭐 굉장히 투표소가 멀어서 투표를 못 한다. 이런 변명은 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투표해야 되겠습니다. 이우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 117주년을 맞아 LA 클리퍼스 경기가 열린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코리안 헤리테이지 나이트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클리퍼스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가 열린 스테이플스 센터. 경기 시작에 앞서 미국 드라마 틴 울프 시즌3에 출연해 인기를 모았던 한인 배우 아덴 조시가 나와 미국 국가를 열창했습니다. 이어 하프타임에는 한국의 인기 힙합 가수 도끼가 나와 멋진 공연을 펼치며 스테이플스 센터 2만 관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2020년부터 미국에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지금 앨범도 준비하고 공연도 되게 많이 잡혀 있고 네, 많은 일들이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2019년을 통째로 쉬었는데 네, 많은 좋은 모습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LA 클리퍼스는 매년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LA 출신 한인 래퍼 준호플로의 공연이 있었고 가수 소양 또한 같은 무대에 선바했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내일 한인타운을 방문합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내일 오전 9시경 한인타운 웨스턴가에 있는 마당몰에서 한인단체를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 정책을 수립하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아시안 유권자 홍보를 위한 장소로 한인타운을 선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됩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에 앞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3차례나 한인타운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례안을 상정한 퀸즈의 코스타 콘스탄티네즈 의원은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은 매달 평균 $400 이상을 자녀의 방과 후 학교 활동에 지출한다며 1년에 $4,000 이상을 지출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칼로스 의원 역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오후 5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혔습니다.
애프터스쿨을 제공하게 되면은 한인 밀집 지역이나 이런 25학군, 26학군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현재 시 정부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과후 학교에 등록된 뉴욕시 학생은 63만 2,076명인데 반해 대기자가 115만 명으로 훨씬 많습니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한인타운 육가선상에 있는 시티센터 내 시온마켓 자리에 H마트가 입점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8월 시온마켓이 문을 닫은 지 5개월 만인데 입주 상인들은 침체돼 있는 상가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완공 시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여성들의 대규모 가두 시위 행진이 미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 시작된 행진은 올해로 3년째를 맞았는데 핑크색 모자를 쓴 여성들의 행진은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찾은 관광객 170여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염을 유발해 발열과 구토, 전신 통증 등을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에 의해 감염됩니다. 공원 측은 현재 어떤 환경이 바이러스를 전파했는지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원 탄핵 심판 변호인으로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와 로버트 레이 전 특검, 엘렌 더쇼위츠 전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등 3명이 합류할 것이라고 CNN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스타 전 특검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 스캔들을 수사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놓고 기생충을 포함한 5편이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관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작품상 후보에 오른 9개 작품 중 기생충과 조커, 아이리시맨,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1917 등 5개 작품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